앞에서 유통 채널의 개념 해가지고 푸시 전략, 풀 전략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유통 세일스 파워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프로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페이지 376페이지에 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만든 제품이 당신의 일을 조금 더 쉽고 간편하게 해줄 수 있는 제품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촉진 전략을 쓴다고 해요. 이럴 경우에는 미디어에 여러 가지 이러한 그 단순화된 제품의 성능을 인코딩을 해가지고 미디어에다가 만들면, 이건 소비자들이 이 메시지를 다시 디코딩이라는 걸 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이 제품이 나의 작업을 단순화시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한다거나 또는 구매를 하지 않는 이런 피드백이 순환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소비자들에게 이 그 메시지가 디코딩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이즈 같은 것들이 개입이 되잖아요. 경쟁사가 말한 것처럼 심플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든지, 주변 동료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이즈화 되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노이즈를 극복하고 계속해서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정제하고 다듬고 효과적인 미디어를 사용하는 게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코카콜라에서 광고를 보시면은 북극곰이 코카콜라를 시원하게 마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북극곰을 모델로 썼다 이게 아니라, 북극곰을 통해 갖고 우리가 이제 북극에 있는 얼음, 남극의 얼음이 녹는 것들을 코카콜라는 우려하고 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친환경적인 기업으로 나가고 있다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디코딩해서 들어주길 바라고 있다는 거죠. 구글에서 코카콜라 북극곰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미지들이 이렇게 쭉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코카콜라가 북극에서 이 코카콜라를 마시는 그 사진들을 이렇게 쭉 보면 재미가 있죠. 참고 한번 해보세요.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여러 가지 이제 제품과 커뮤니케이션 요 두 개를 조합을 해가지고 총 4개의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슬라이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에서는 제품과 프로모션 커뮤니케이션을 익스텐디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이러한 프로덕트와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해외 현지에도 똑같이 적용을 시킨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제품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을 단순화시킴으로써 기업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고요. 대부분 명품 아이템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한 글로벌 컨슈머 제품들이 많이 포함이 되죠. 애플의 아이폰도 이렇게 해당이 되고, 루이비통이라든지 여러 명품 브랜드들이 이런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다음으로 제품 자체는 표준화해서 똑같이 공급을 하는데,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 맞게 촉진 전략을 수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광고 홍보를 차별화시켜갖고 디퍼런트한 차별화된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기능들을 서비스해 줄 수 있으며, 다양한 소비자들에게 욕구를 어필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이 전략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제품 자체는 현지에 맞게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은 전 세계에 똑같이 동일하게 사용하는 연장 전략을 쓰는 세 번째 전략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현지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적절히 활용을 하고, 현지 로컬 법률, 현지
그 법률에 맞게 내용들을, 규제를 잘 수정해 갖고 맞춰준다. 그러니까 의약품이라든지 식료품 원료 뭐 이런 것들은 현지 법에 맞게 함량이나 성분 뭐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는 비용이 좀 많이 포함이 될 수가 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전략으로 제품과 촉진을 모두 현지에 맞게 현지화 시켜주도록 수정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쓸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뭐 보통 흔하지는 않고 굉장히 비싸게 촉진 비용이 들어간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세그멘테이션에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우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독특하고 유니크한 제품들이 이런 전략을 쓴다. 다섯 번째로 구매력이 높거나 경제개발 수준이 높고 그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가 자주 변경이 되고 바뀌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새로운 혁신 제품을 공급해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유통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소비자들에게 물리적인 제품을 보내기 위해서 유통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물리적 제품과 컨설팅 서비스, 그 다음에 새로운 공급업자들, 뭐 도매상, 소매상, 중간상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가지고 물리적인 제품을 보내는 계획, 그 다음에 이행, 통제하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디스트리뷰션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디스트리뷰션 채널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는가 봤을 때 노출의 정도와 채널의 길이를 갖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디스트리뷰션 채널에서 이 셀러들이 한 명이나 극소수일 경우에는 우리는 독점 채널이라 이렇게 부르고요. 인텐시브 채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소매상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출의 정도가 큰 경우, 그 다음에 채널의 길이는 중간상이라든지 이런 숫자가 몇 명이 몇 개나 개입이 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비용과 관련이 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생산자에서 최종 소비자까지 물건이 갈 때 중간에 보면은 도매상이 있고요. 뭐 대도매상, 중도매상, 소도매상, 뭐 그다음에 소매업자, 그다음에 유통업자, 뭐 이렇게 하고 쭉 채널 길이가 길어지면은 중간 단계마다 유통 마진이 붙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채널의 길이는 적절히 비용을 고려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품의 특징을 좀 보자면은 제품의 밀도 가치를 설명하자면은 상대적으로 무게나 크기에 따라 가지고 제품의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고, 제품의 가치 밀도가 낮을수록 현지에 더 많은 로컬라이즈드한 유통 채널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은 다이아몬드는 조그마하면서도 가치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쌀이라든지 철강 제품 뭐 이런 것들은 무게나 부피는 많이 나가는데 굉장히 저가예요. 이런 경우에는 좀 더 현지화된 유통망을 구축해야 된다는 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유통망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시장에 대한 이해와 함께 재고라든지 이런 것들 관리할 때 그 도난이라든지 부패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금융적 손실을 좀 줄이고 전략적으로 임팩트를 가져야 되는데 재고가 또 너무 많이 유통망에 쌓여 있으면은 비용상 회전율에 현금 흐름의 문제를 좀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유통 문제를 적절히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가격 전략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포피에서 프로덕트, 프로모션, 그 다음에 플레이스, 마지막으로 프라이싱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그 제품을 판매하고 그럴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전략을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기업이 비용 우위 전략을 가지고 낮은 원가에 저가의 제품을 공급하는 전략을 쓰는 기업인지, 아니면은 차별화를 통해 가지고 그 현지화된 적응화된 제품을 쓰는 차별화 기업 목표인지를 고려해 봐 갖고 가격 전략을 써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포커스 전략이라고 해갖고 그 세그멘테이션을 특정 영역에 집중을 해가지고 뭐 가격 전략을 구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포커스 전략에서는 저가 가격을 쓸 수도 있고, 어떤 그 집단에서는 차별화돼 갖고 고가의 전략을 쓸 수도 있고, 혼합돼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집중화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월드와이드 프라이싱이라고 하고 뭐 세계 가격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 싱글 단일 판매 가격으로 원래는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현지 생산 비용이 다 다르고요. 수출, 유통의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현지의 구매력의 차이가 나고 환율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전 세계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힘든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100원짜리라도 미국에 보내면은 이게 150원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죠. 운송비, 관세, 현지의 그 홍보비,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랑스에서 명품 브랜드라든지 가방, 핸드백, 화장품 이런 것들을 수입해 오면은 예전에는 가격 차이가 뭐 2배씩 나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몰래 밀수를 한다거나 여행할 때 많이 사갖고 오면 올수록 이득이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뭐 해외 직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가격이 장기적으로 갔을 땐 일물일가로 가는 거죠. 아비트레이지, 재정 활동에 의해서 듀얼 프라이싱이라고 해갖고 이중 가격 정책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본국과 다르게 현지국에서는 다른 가격 정책을 쓴다. 그래서 이 가격을 좀 높여줌으로써 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고요. 가격을 높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로컬 프라이스를 본국보다 좀 낮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라든지 파키스탄 이런 동네에는 그 트럭이라든지 승합차 이런 게 우리나라보다 거의 50-60% 이상 2배 가까이 비싸게 팔고 있어요. 그렇게 해도 현지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비싸게 받아요. 그렇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라든지 그랜저 있잖아요. 우리나라보다 한 30% 정도 싸요. 그만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고 그러기 때문에 듀얼 프라이싱 전략을 쓰는 기업들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와 국내 소비자들을 분리해 갖고 가격 정책을 쓰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여기 재정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왜냐하면 싼 데서가 있고 비싼 데가 있으면은 싼 데서 물건을 왕창 사가지고 비싼 데로 들여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재정 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에 듀얼 프라이싱을 할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에서 만든 TV 있잖아요. 그 뭐 1,000만 원짜리 이런 것도 미국에서 사면은 600만 원? 뭐 이 가격에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요즘에는 해외 직구를 통해 가지고 운송비 관세 물고도 한 200만 원 정도가 저렴하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더라도 외국에서 이렇게 사오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가격 정책의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나 좀 알아보면은 transfer pricing, 그 다음에 arms length price, price control, 덤핑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transfer price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전 가격의 문제거든요. 이전 가격이란 기업 내 본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 간 거래하는 가격을 말한다. 뭐 본사에서 자회사에 부품을 보낼 때 다른 기업보다 싸게 보낸다든지 또는 비싸게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싸게 보내가지고 관세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요. 비싸게 보내갖고 소득세를 줄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arm's length price는 arm이 뭐예요? 팔을 뻗었을 때의 가격. 그러니까는 프리마켓에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가격을 arm's length price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뭐 통제 해가지고 가격 최고선, 하한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해주는 어떤 전략을 쓸 것인지, 그 다음에 덤핑 가격에 대한 문제, 불공정, 낮은 수출 가격이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이제 가격에 관련된 이슈들이 있고요. 덤핑에 관련된 것은 워낙에 내용이 방대하고 자세하기 때문에 상무론에서 이제 덤핑에 관련된 내용을 배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국제 마케팅에서도 이제 덤핑에 관련된 기준이라든지 방어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번 챕터에서는 우리가 인터내셔널 프로덕트 스트래티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 고려할 사항,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인 촉진에 관련된 전략, 네 가지 우리가 그 제품과 프로모션을 어떻게 조합하는지, 그 다음에 프로덕트 인벤션까지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통 전략 해가지고 유통 채널의 길이라든지, 그다음 밀도, 그러니까 가치의 밀도에 대한 설명 드렸었고요. 다양한 이제 프라이싱 전략까지 해가지고 이 챕터를 마무리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 초반에 녹화하다가 녹화 버튼이 오류가 나가지고요. 한 10분 정도 신나게 했는데 녹화가 안 돼갖고 지금 다시 녹화하는 상황이라 가지고 김이 좀 처음보다 빠졌는데 하여간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인터내셔널 오퍼레이션 해가지고 생산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0년 1학기 때 국제 마케팅 수업하면서 그때는 학생들한테 팀 발표도 시키고 UCC도 만들고 굉장히 재밌게 수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학교에 불타는 빗자루단이라는 음악 클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불타는 빗자루단에서 작사 작곡한 노래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잘 만들었고 재미있어 가지고 몇 분 안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요즘에는 팀 발표를 학생들이 극도로 꺼려 하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몇 년 전부터는 아예 발표 수업을 안 하고 렉처링, 강의 위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시대가 바뀌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과거에 여러분들 선배는 만들기도 했다는 걸 한번 보시면서 감상을 해보도록 하세요. 영수 대장 상은이 함께하는 불타는 빗자루다. 준비됐나? 가자! 그대 웃어버려 흘러가는 시간 속에 묻어 괜찮아질 거야. 힘들었던 지난 시간 모두 웃으며 안녕.
받아들이게 현실을 넘어져도 절대로 무릎 꿇지 마 놓고 푸른 하늘 봐 day by day 고민은 계속되던 번내 앞에 벽들을 깨고 내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다시 일어서 나 혼자가 아니야 우리 모두 함께 뛰는 걸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헤매이다 넘어져도 헤매이다 스스로가 만든 벽에 숨어 정신 못 차리는 친구들은 여기 주목 가득 찬 스트레스 이곳에서 풀어 쓰러지는 것은 여기에서 아직 일러 넘어져 다시 일어설래 새벽 하늘 저 별처럼 멈추지 않는 그대 태양보다 밝게 빛나고 Wanna be free in my life Baby I got you 소중한 그대 꿈을 잃지 마요 Ooh, yeah, yeah, yeah. 꿈이라는 무궁의 여유를 가슴 가득 채우고 달리던 그때가 아주 아득해져 버렸어 언제지 가물가물 정신 차리자 이놈은 문디자 쓰라 시도해 실패해도 괜찮아 시도 때도 없이 넘어져도 멋져 포기 않는 태도 그래 그게 네 진짜 모습 힘내 준비된 네 you and me 다시 한번 힘껏 뛰어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헤매이다 넘어져도 헤매이다 스스로가 만든 벽에 숨어 정신 못 차리는 친구들은 여기 주목 가득 찬 스트레스 이곳에서 불어 쓰러지는 것은 여기에서 아직 일러 넘어져 다시 일어설래 새벽 하늘 저 별처럼 멈추지 않는 그대 태양보다 밝게 빛나고 Wanna be free in my life Baby I got you 소중한 그대 꿈을 잃지 마요 Ooh, yeah, yeah. 돌아가심이 안타까운 이야기 희망을 잃었어 내 삶은 이로써 남는 게 없으니여서 마지막을 준비할래 비록 비참한 피날레가 될지라도 더 비싼 고통은 피할래 약간 소리는 그만 웃으며 맞이할거나 기다리고 있어 시작 앞에 망설이지마 깊은 상처라 해도 언젠가는 아물어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 이를 악물어 그래 날 비춰오는 조명 하나 없는 삼류 배우라 해도 실패에 땅을 친다 해도 마지막까지 놓지 못해 아직도 내게 미소 지어주는 네가 있기에 길었던 시간들도 언젠가 먼지처럼 사라지겠지 쉽게 깔린 안개 속을 비추는 햇빛 청춘 청춘 들어보지 말고 지금 네 모습 그대로 한 길로 다시 괜찮아